여기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하나의 시대가 있습니다. 1920년대의 뉴욕, 또 화려한 무대. 전 세대를 감동시킨 위대한 남자 개츠비의 꿈, 사랑, 욕망을 그린 드라마가 도착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자, 바즈 루어만 감독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물랑 루즈, 또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크게 기억하는 작품은 아무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인 것 같고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동안 허다한 영화들에 출연했지만 사실 그 배우의 뭐라고 그럴까요? 스타로서의 그 느낌? 이런 게 제일 강했던 영화 두 편은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결국은 타이타닉. 바로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즈 루어만하고 다시 힘을 합친 이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Jay, you can't repeat the past. Can't repeat the past. No. Why, of course you can. 이 영화에서의 디카프리오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최고의 극찬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디카프리오가 최근에 수많은 훌륭한 감독들하고 다 연기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자기 몫을 하긴 했지만 디카프리오 연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개츠비랑 굉장히 잘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연기 스타일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양식적인 연기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말하자면 어떤 형식이 그렇습니다. 딱 짜여져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응축시켰다가 폭발시키는 연기라는 걸 굉장히 잘해요. 네. 후반부에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개츠비 입장에서는 데이지가 자기 남편 앞에서 당신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 라고 이제 일침을 해주길 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벌어진 어떤 감정적인 파국에 관한 그런 장면입니다. 소설에서는 사실 이렇게 화내고 이러는 데에 대한 묘사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연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배우인 캐리 멀리건인데 한편으로는 요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그 동화 속의 공주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상적으로 등장하는데 캐리 멀리건이 맡은 데이지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예요, 연기하기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캐리 멀리건이 굉장히 잘 해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토비 맥과이어도 이제 화자로 나오게 되는데 화자는 원래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안정감 있게 제 몫을 했다.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영화는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작품이죠. 1922. The tempo of the city had changed sharply. 자, 이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대한 원작을 조금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대라는 말을 쓸 때 항상 roaring이라는 말을 써요. roaring 20s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20년대. 그러니까 뭐든지 떠들썩하면서 엄청나게 한편으로는 활락적이기도 하고 나라 자체가 막 팽창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 스토리 진행이나 이런 거는 원작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바즈 루어만 특유의 방식을 사용했다. Who is this Gatsby? 특히 이제 개츠비가 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고 싶은데 모든 영화 감독들은 주인공을 어떻게 등장시킬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German spy? No. He's the Kaiser's assassin. I heard he killed a man once.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는 다들 개츠비 얘기를 하는데 정작 개츠비는 한동안 안 나와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개츠비가 나오는 첫 장면은 저택 파티가 최고 화려할 때 뒷모습으로 서 있던 개츠비가 싹 돌아서면서 제가 바로 개츠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살인 미소를 짓게 되고 엄청난 폭죽들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을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시키는 영화도 드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화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3D로 찍었죠. 3D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적이 보입니다. 초반 1시간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끊임없이 카메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줌인하거나 줌아웃하거나 직부감으로 위에서 내려 찍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쇼트들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서 도대체 눈앞에서 무슨 풍경이 펼쳐지는지 모를 정도로 온갖 그 화려한 만화경 같은 풍경들이 계속 1시간 동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감독의 의도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 개츠비가 등장하는 시점이 30분이 지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본격적인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 얘기가 펼쳐지는 건 1시간이 지나서예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관객들은 이미 그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화려한 이미지들의 감각이 피곤해져 있는 느낌. 정작 개츠비가 나오고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이 펼쳐지는데 그때쯤 되면 이미 온몸이 녹아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너무 화려하니까. 느낌 알아. 그쵸. 중국집이라든지 또 이 뷔페 식당에 갔는데 본 코스 나오잖아. 이미 야채와 과일로 너무 글쎄 말이에요. 초콜릿 케이크 먹고 나니까 그때 스테이크 나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저트로 나와야 될 게 이제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물랑 루즈라면 이렇게 영화가 됩니다.
그 공간 자체가 쇼를 펼쳐 보이기 위한 극장이니까요. 네. 근데 위대한 개츠비다. 그럼 개츠비에 맞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마치 바즈 루어먼이 이미 스타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것이 위대한 개츠비든 셰익스피어든 무엇이든 항상 그 스타일로 영화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살짝 그 냉소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한다면 극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데이지의 남편이 이제 화려한 파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커스가 따로 없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에 관한 느낌이라는 거죠. 영화 자체가 서커스처럼 느껴져요. 또한 화려한 파티에 처음 가게 된 그 닉이 이렇게 화려하게 파티를 여는 이유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그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위대한 개츠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품 속에서 그 위대한이 가진 그 뜻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의 차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스콧 피츠제럴드의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의 위대한은 네. 사실은 공허한 또는 허무한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라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이 바즈 루어먼의 위대한 개츠비에서 위대한은 마치 화려한 맞아요. 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는 듯한 그래서 원작에 대한 해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함으로써 원작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끌어오는 데 좀 실패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100% 동의가 되고요. 말하자면 위대한 개츠비는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는 의미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전력 투구하는 남자가 겪는 딜레마, 비극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순정적인 사랑이 어떤 실패하는 장대한 사랑 얘기로 그려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손실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네. My life has got to be like this. It's got to keep going up. 자, 그렇다면 이 감독이 의도한 고전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위대한 개츠비는 바즈 루어먼의 대표적인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물랑루즈에 의한 고전 3부작의 자리에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그 별점과 한 줄 정리 알아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2개 반. 네. 제작비가 얼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반개, 캐리 멀리가 반개, 토미 웨커의 반개. 네, 하나는 그냥 제작비 대비. 야, 2개 반 너무 짜다. 알버또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공허한 개츠비, 공허한 리메이크. 비슷한 얘기죠. 금인 줄 알았더니 유리조각? 가짜인 거.